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비례 함수 그리고 반비례 함수, 성질과 그래프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전부터 그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이제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함수의 활용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보통 활용 그러면 좀 겁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방정식 활용해서 시간거리 속력, 농도, 소금물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함수의 활용은 그렇게 방정식의 활용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일단 긴장하시지 마시고 수업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정비례 관계의 활용 문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당연히 뭐에 대해서? 반비례 관계의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오늘은 개념을 따로 길게 이야기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칠판으로 가서 바로 그래도 개념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 바로 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함수를 활용하는 문제를 풀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1차 방정식의 활용할 때는 뭐 똑같아요. 다음과 같은 순서 해놓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둔 후 방정식 세우고 문제의 뜻에 맞게 방정식 세운 다음에 풀죠. 그 다음에 그 답이 다시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이런 단계 거쳐요. 그럼 함수니까 미지수가 x 혼자는 아니고 이제 x, y 두 개일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서로 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첫 번째 변수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봤더니 변하는 양 두 가지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양을 x하고 y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함수식을 이제 잡는 거죠. 그죠? 함수 구하기인데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y는 몇 x, fx의 형태로 나타낸다. 두 번째 말에 대해서는 살짝 살펴보면 이 x, y 사이의 관계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첫 번째는 정비례 관계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반비례 관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정비례 관계로 나타날 때는 y는 몇 x의 형태로 식을 잡고 시작하고 반비례 관계로 나타날 때는 y는 x분의 몇의 형태로 놓고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자, 복습 한번 한다면 정비례 관계로 나타난다라는 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x가 2배, 3배로 커질 때 y도 2배, 3배 똑같이 커지는 것이 정비례겠죠. 자, 반비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죠. x가 2배, 3배일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반비례 관계일 테고 또는 그거보다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 식에서 양변에 x를 곱해주면 x, y는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결국 x, y의 곱이 수래요. 뭐란 얘기죠? 수라는 건 일정할 때. x, y 두 수의 곱이 일정한 관계로 나타날 때 그럴 때는 식을 어떻게 잡고 출발하자? 반비례 그래프, 반비례 함수의 모양 바로 y는 x분의 a라고 놓고 출발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비례상수 a를 문제에 주어진 수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필요한 값 구하기라는 건 바로 뭐냐? 함수값이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식까지 완성하고 나면 또 다른 조건 하나가 붙을 거예요. 그때 그 값을 대입해서 예를 들어 x에 대입해서 y를 구하던가 아니면 y에 대입해서 x를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필요한 값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구한 값이 주어진 조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뭐 개념 정리라고 해도 별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보시면 이제 응용 3번 같은 것도 그래프가 있고요. 응용 고난도 4번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이미 있는 상태죠. 자, 그럴 때는 그 그래프가 정비례 그래프인지 반비례 그래프인지 주로 그 그래프는 정비례 그래프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즉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미리 본다면 응용 3번 보세요. 원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고난도 4번도 마찬가지로 0,0 거기 C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점이 이제 0이죠. 0,0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비례 그래프나 그러니까 식을 첫 번째 형태로 놓고 가야 되는구나. 됐나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하고요. 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확인학습 문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개념 확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1리터의 휘발유로 12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대요. 그럼 휘발유가 2배가 있으면 달릴 수 있는 거리도 2배, 휘발유가 3배가 있으면 달릴 수 있는 거리도 3배, 이렇게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휘발유가 많으면 많이 갈 것 같아. 요건 이제 우리가 정비례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휘발유가 1리터면 12km를 간대요. 그 얘기는 2리터면 24km를 갈 거고 3리터면 36km를 가는 그 거리가 y라고 했으니 x하고 y는 정비례 관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식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x하고 y가 있는 거예요. 1리터로 12km를 가고 2리터로 24km를 갈 거예요. 3리터로는 36km를 갈 거야. 아, 2배가 될 때 2배, 3배가 될 때 3배라고요. 그러니까 x하고 y는 정비례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식은 그러면 y는 달릴 수 있는 거리는 1리터로 12km를 달릴 수 있는데 그렇게 x리터가 있으니까 y는 12x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먼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문제, 5리터의 휘발유로 달릴 수 있는 거리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5리터라는 건 휘발유의 양입니다. 문제를 보면 휘발유의 양을 x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5리터의 휘발유라는 건 결국 x에다 5를 갖다가 뭐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대입해야 될 거예요. x에 5를 대입해야 될 거예요. 무슨 일이 되죠? 따라서 x에 5를 대입해보면 y는 12 곱하기 5니까 60이 되는구나. 그럼 이 60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y. y가 뭐였어요? 달릴 수 있는 거리였죠. 따라서 정답 2번은 60km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까지 있는데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거 살짝 지울게요. 이제 관계식만 놔두겠습니다. 자, 3번을 봤더니 240km를 달리려면 몇 리터의 휘발유가 필요하냐?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주어져 있어요. 거리라는 건 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y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y에 240을 뭐 해야 된다? 대입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결국 몇 리터의 휘발유가 필요하냐? x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y에 240 대입해보면 240은 12x니까 양변 12로 나눠주면 x의 값은 20이 나오죠. 결국 휘발유는 20리터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240km를 달릴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인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x이고 높이가 y래요. 일단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에 대한 개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직사각형 넓이는 잘 구하는데 평행사변형에서 밑변을 x, 높이를 y라고 잡아보면 넓이는 그대로 뭐가 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된다. 요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관계식 이게 정비례일까 반비례일까? 다른 건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곱이야. 밑변과 높이의 곱이야. 요건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곱인 넓이가 24라고 주어져 있네 하고 써봤더니 xy의 곱이 일정하구나, 반비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관계식을 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니까 양변을 x로 나누어 줍니다. x로 나누면 y만 남겠죠? x로 나누면 x분의 24가 되죠. 결국 반비례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되셨죠?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3cm일 때 높이, 지금 밑변이라는 건 x, x가 3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x에 3을 갖다가 대입하는 게 두 번째 문제죠. 자, 이번 문제는 x에 3을 갖다가 뭐 해볼 거예요?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y는 결국 3분의 24 이렇게 되겠네, 그죠? 3분의 24, 8. y가 뭡니까 지금? 그렇죠, 높이죠.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그대로 8cm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2번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3번 문제도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이번에는 높이가 6이래요. 높이는 지금 뭐예요? y잖아, 그죠? 그러니까 y의 6을 뭐 하란 얘기입니까? 대입하란 얘기예요. 그럴 때 밑변의 길이, 즉 x를 구하라, 이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y는 x분의 24에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y는 x분의 24에서 y에 6을 갖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6은 x분의 24죠? 자, 여기서 x 어떻게 구합니까? 양변에 x 곱해주면 6x는 24고 다시 6으로 나눠주면 x는 4가 되니까 밑변의 길이 정답은 뭐다? 4cm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3번의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식을 써보니까 반비례는 xy 곱이 일정한 형태 이런 것들로 많이 등장하는구나. 즉 x가 2배, 3배일 때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가 되는 관계라고는 배웠지만 실제 활용 문제에서는 xy의 곱이 일정한 형태로 많이 등장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어느 마라톤 선수가 시속 21km의 속력으로 꾸준히 달릴 수 있대요. 자, x 시간 동안 뛴 거리를 ykm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관계식을 y는 어떻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y는 어떻게 된다라고 표현할 건데 y가 지금 거리네요. 거리. 그죠? 근데 우리는 거리가 뭐 곱하기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시간 곱하기 속력임을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죠? 그러니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이 x네. 속력은 시속 21km. 그러니까 21과 x를 곱하면 바로 관계식이 나오는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느 마라톤 대회 코스 거리가 총 42km래요. 실제로 비슷하죠. 40.19니까. 42km일 때 기록을 구하라는 얘기는 몇 시간 걸렸느냐라는 x를 구하라는 얘기고 지금 코스 거리는 y가 주어진 거니까 y의 42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y의 42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될 테니까 양변 21로 나누면 x는 2가 나와요. 결국 몇 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실제하고 얘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선생님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가끔 활용 문제를 선생님도 이제 만들는데 가끔 이런 문제 잘못 만들면 그렇죠. 마라톤 선수가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꾸준히 달려요. 슈퍼맨인가요? 그죠? 예, 문제 이렇게 비교적 실제하고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0리터짜리 수족관이 있습니다. 물고기 키우는 수족관이 있는데 여기다 물을 채울 거래요. 아직은 정비례 반비례인지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런데 1분 동안에 넣을 수 있는 물의 양을 X리터.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Y분이라고 할 때 관계식을 구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게요. 내가 선생님이 어떤 물을 담는데 1분에 예를 들어서 3리터를 넣었어. 근데 그렇게 2분 넣어봤어. 그럼 6리터 들어가죠. 3분 넣으면 9리터 들어가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체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정비례가 아니라는 얘기네. 자,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y분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데다가 가득 채우는데 1분에 3리터씩 넣었더니 10분이 걸렸다라고 쳐봅시다. 1분에 3리터씩 10분. 그럼 3리터, 3리터, 3리터에서 10분 걸렸으니까 총 30리터. 전체 양은 1분에 넣을 수 있는 양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겠네. 그죠? 1분에 3리터씩이니까 10분 동안은 30리터가 들어가. 이렇게 둘을 곱한 것이 전체 양이네. 그럼 이 문제에서 전체 양은 지금 240이죠. 뭐와 뭐를 곱해서 1분에 넣을 수 있는 양과 뭐를 곱해서 걸리는 시간을 곱해서 전체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득 채우는데 1분에 많이 부었어. 그러면 시간은 적게 걸려요. 절반으로 걸리겠죠. 1분에 예를 들어 2배씩 넣으면 시간은 절반. 1분에 10배씩 넣었어. 처음 기준에. 그러면 시간은 10분의 1. 10배일 때 10분의 1, 2배일 때 2분의 1, 반비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이 개념을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분에 그럼 40리터씩 넣는다 그랬어요. 일단 관계식이니까 양변 x로 나눠서 답은 x분의 240 이렇게 1번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1분에 40리터씩 넣는다 그랬으니까 1분에 넣는 물의 양이 x죠. x에 40을 대입하라는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x에 40을 대입해보면 y는 40분의 240이니까
6분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2번의 답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자, 가득 채우는데 만약에 20분이 걸렸어요. 1분에 내가 얼만큼씩 넣어야지 20분 걸리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득 채우는데 20분 걸렸다는 얘기는 결국 y에 20을 대입하라는 얘기고 1분에 몇 리터씩 채웠니? 라는 말은 x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y에 20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제 3번은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3번 여기다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y에다가 20을 대입해 보면 20은 x분의 240. 자, 앞으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 볼게요. 양변에 x 곱하고 20 나눌 건데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분모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둘 자리 바꿔버리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x는 20분의 240이니까 결국 12. 결국 1분에 얼마씩? 12리터씩 채워 넣으면 결국 20분 만에 다 채울 수 있구나.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좀 복잡한데 요게 1번 답이고요. 요게 2번 답이고 요게 지금 3번의 답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확인 문제 풀어봤습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자, 이제 그럼 난이도 조금 올려봐야 되겠죠? 함께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수영이네 집에서 놀이공원까지 거리가 120km래요. 수영이네 집에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황을. 놀이공원까지 120km가 떨어져 있는데 수영이네 가족이 승용차를 타고 놀이공원으로 가요. 근데 속력 시속 Xkm로 가면 Y시간이 걸려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속력이 아빠 달려줘요. 빨리 가고 싶어요. 무슨 얘기예요? 속력이 2배가 되면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 만약에 차가 막혀서 속력이 절반이면 시간은 2배로 들어. X하고 Y는 반비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도 되겠고요. 아니면 단순하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지 라고 써봤더니 XY의 곱이 120이니까 양변 X로 나누어 주면 그랬더니 약분되고 Y는 X분의 120 이렇게 해서 반비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공식 이제 함수식 구했습니다. 문제를 봤더니 집에서 이제 시속 80km를 승용차로 타고 갈 때 놀이공원에 도착할 때 걸리는 시간. 자, 시속 80km는 X예요, Y예요. 지금 속력이 X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X에다 80을 뭐 하란 얘기입니까? 대입하란 얘기네요. 그죠? 대입해 볼까요? 그럼 Y는 X에다 80 대입하면 80분의 120입니다. 40으로 약분해 보면 2분의 3이잖아요. 그죠? 결국 2분의 3시간 걸린다라는 얘기는 1과 2분의 1시간 결국 1시간 몇 분 걸린다? 30분이 걸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생각해서 일상생활의 얘기니까 x가 2배, 3배일 때 y가 정말 2배, 3배인지 2분의 1배, 3분의 1배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식에 적용해서 바로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에 관한 건 여러분들 방정식에서도 푼 적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을 4명이 함께 하면 완성하는데 12일이 걸려요. 전체 일의 양을 숫자 1로 두고 푼다. 이 방정식에서 뭐 이렇게 푸는 문제들도 있었을 텐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푸는 건 아니고 4명이 완성하는데 12일 걸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6일 만에 끝내고 싶어. 그러려면 사람이 2배로 필요하겠죠. 8명이 함께 일하면 6일 걸려요. 만약에 40명이 일했어. 40명. 인원이 그냥 10배로 들었어. 그러면 요거는 10으로 나눈 1.21. 뭐 1.21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걸릴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2배가 되면 절반, 뭐 거꾸로 이게 2배가 되려면 요거는 또 절반. 그죠? 2명이 하면 24일이니까. 요 둘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구나라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일단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같을 때 이건 뭐 당연히 선생님이 붙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처럼 일을 잘할 것 같나요? 자, 선생님이 하면 잘 못해요.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시간에. 자, 그런데 이 일을 3일 만에 끝내려면 몇 명이 필요한지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사실 함수식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있어. 예를 들어 객관식이면 그냥 이렇게 풀죠. 12일 걸리던 걸 3일로 줄이고 싶어.
4분의 1로 줄었네. 그러면 사람은 4배로 많이 필요하니까 16명이 필요하네. 이렇게 답을 구할 수도 있을 건데 우리가 식은 이렇게 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수를 갖다가 x명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날수를 갖다가 y1 이렇게 잡아보면 xy의 곱이 지금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바로 xy 곱해서 48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y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x분의 48 양변 x로 나눴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3일 만에 끝낸다는 얘기는 바로 y에 3을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y에 3을 대입해 보시면 결국 3은 x분의 48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자고요? 빨리 하려면 그저 자리 바꿔버리세요. 그럼 x는 3분의 48이니까 어떻게 돼? 16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16명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문제, 이제 응용 문제인데요. 그래프가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함께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용차와 고속버스가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Ykm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각각 나타낸 것이래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버스가 있고요. 뭔가 굉장히 스포츠카 같이 멋진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빠를 거예요, 스포츠카가. 그 느낌이 뭐냐? 식이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2시간을 갔을 때 승용차는 180km를 가 있대요. 근데 2시간을 갔을 때 버스는 160km를 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상 같은 시간에 승용차가 훨씬 멀리 가 있다는 얘기는 승용차가 빠르다는 얘기야. 뭐 이런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함수에서는 활용 문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식이 y는 ax로 표현될 거야. 거리가 y고 시간이 x.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 식은 y는 bx 만약에 이렇게 놓는다면 x가 2일 때 y가 180이라 그랬으니까 2와 180을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 살짝 옆에다 이쪽에다 써본다면 2와 180을 대입해 보면 180은 2a니까 a가 90 나오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9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용차의 시간과 달린 거리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2일 때 160을 대입해 보면 되겠죠? 160은 2b니까 b는 뭐가 될까요? 2로 나누면 8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y는 80x. 이게 승용차에 관련된 뭐죠? 시간 동안 x 시간 동안 달린 거리 y 사이의 관계가 됩니다. 근데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한 지 3시간 후에 승용차와 고속버스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3시간이 지났을 때라는 건 x의 3을 갖다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입하란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첫 번째 그러면 승용차를 보겠습니다. 승용차는 y는 x에 3 대입하면 90 곱하기 3이니까 270km를 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얼마를 가 있게 되나요? y는 한 다음에 80x인데 x에 3을 대입하니까 240km를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결국 270과 240 사이의 거리니까 30km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개념 끝장내기니까 만약에 전과정을 만약에 다 듣고 만약에 본다면 3시간 떨어졌을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 만약에 이제 수학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3시간일 때 요렇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요렇게 그려서 요 차이가 바로 뭐가 됩니까? 요 차이가 바로 y값의 차이가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되겠죠. 이걸 뭐 도형의 닮음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일단 앞에 내용 여기까지만 일단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고난도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도 4번 보겠습니다. 집에서 3km 떨어진 학교까지 성욱이는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등교를 한대요. 자, 문제 안 읽어봅시다. 일단 가로가 시간이고 세로가 거리네요, 보니까. 그러면 A가 자전거일까, B가 자전거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를 보고 한번 해석해 보자. 그죠? 같은 시간 동안 조금 가고 멀리 갔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A가 자전거겠죠. B는 걸어서.
예, 자걸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자전거, 걸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옆에 나와 있지만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보시고요. 자, 문제는 뭐라 그랬냐? 성욱이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면 걸어서 등교할 때보다 몇 분 빨리 가는지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성욱이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A에 관한 식을 세워볼 텐데 X분 동안 달린 거리를 Y라고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정비례니까 Y는 AX가 될 텐데 1분이 지났을 때 300m를 가 있어요. 1하고 300을 대입해보면 그대로 A가 300이 돼서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걸어서 갔을 때를 한번 구해본다면 Y는 뭐 BX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X가 1일 때 Y가 100이니까 1과 100 대입하면 그대로 B가 또 100이 나오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집에서 학교까지 3km가 떨어져 있다라고 했거든요. 아, 근데 여기 다니는 지금 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3km를 우리는 3000m로 고쳐야 되겠고 그러면 3000m를 가는데 각각 걸린 시간 x를 구해보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두 식에다가 둘 다 y의 뭐를 3000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럼 A 같은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를 생각해 보면 y에 3000을 대입하면 3000은 300x니까 실제로 x는 10이 돼. 결국 10분 만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단위를 써본다면. 자, 그 다음에 걸어서 갈 때는 y에 3000을 대입해 보면 3000은 100x였으니까 얼마가 걸린다는 얘기죠? 결국 x가 이때는 30이 나와요. 결국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땐 10분 걸리는데 걸어갔을 땐 30분 걸려요. 3km를 가는 데는. 그러니까 몇 분 빨리 간다. 둘 차이인 20분 빨리 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추가 문제로 추천 문제 몇 개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문제들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강의 끝난 다음에 한번 다시 보기 하면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 관해서 우리가 아직 다루질 않았었어요. 그죠? 도형에 관해서 다루질 않았었는데 한번 이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 ABCD에서 선분 AB의 길이가 지금 12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점 P라는 점이 2를 출발해서 D쪽으로 오고 있대요. 매 초 4cm의 속력으로 5초 후에 D에 도착했대요. 4cm의 속력으로 5초 후니까 총 거리 요 ED가 20cm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가 점 E를 출발한 지 2초 후에 사다리꼴의 넓이가 228제곱cm일 때 선분 AE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는 함수 문제니까 넓이를 y제곱cm라고 놔보고요. 시간을 x초 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시간이 x초가 지났을 때의 넓이를 y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AE의 길이를 소문자 acm다 이렇게 잡아보면요. 일단 넓이를 식으로 xy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보면 넓이는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의 길이는 지금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20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윗변의 길이가 이제 중요한데요. x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자, 윗변의 길이는 지금 뭐가 되느냐? 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뺀 값, 그죠? 20에서부터 2p를 빼준 게 사다리꼴의 윗변이잖아요. 그죠? 근데 2p의 길이는 뭐냐면 1초에 4cm씩 x초 동안 온 거리니까 4x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아, 그러니까 결국 PD의 길이는 20 빼기 4x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잡을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까지 했고요. 여기다 높이 12를 곱해준 것이 바로 그쵸 함수 식이 될 거고요. 자, 이 식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2분의 12는 6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 괄호 안을 정리해 보면 a 플러스 40 마이너스 4x 여기까지 갈 수 있어서 아무튼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y는 뭐 예를 들어서 몇 x 더하기 몇의 형태로 정리해 본다면 마이너스 24x 플러스 6a 그 다음에 플러스 240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테고 자, 그런데 구하라는 게 지금 뭐냐면 2초 후에 사다리꼴의 넓이가 228이 되도록 하는 즉 x에 2를 대입할 거고
y에 228을 대입해서 그때의 a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a2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니까 결국은 x에 2, y에 228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8은 한 다음에 x에 2 넣으니까 마이너스 48 더하기 6a 더하기 240 여기까지 갈 수 있어서 자, 요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6a 될 거고요. 자, 240 빼기 48이니까 192죠. 192 빼기 228 요거 계산해 보면 자, 밑에서 위로 빼보면 자, 228 빼기 192에 보면 6되고 위로 빼면은 3이니까 마이너스 36까지 돼서 a의 값이 6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6cm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문제 1000리터들이 수조에 두 개의 수도꼭지 A, B가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자, A 수도꼭지를 틀면 4분의 36리터의 물이 나가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4분의 36리터가 나간다는 얘기는 1분 동안에 9리터가 나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B 수도꼭지를 틀면 5분의 20리터 5분의 20리터라는 얘기는 역시 1분의 몇 리터? 4리터.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건 물이 들어온다. 들어오고 나가네요. 자, 그랬을 때 이 수조의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두 수도꼭지를 동시에 틉니다. 동시에 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1분에 9리터씩 빠져나가고 4리터씩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국 5리터씩 뭐한다? 나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은 겁니다. 1분에 5리터씩 나간다. 동시에 틀면. 그죠? 그러면 x분 동안 나간 물의 양을 y라고 했으니까 y는 5x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수조에 600리터의 물이 남는데요. 그 얘기는 1000리터들이 수조에 가득 채운 다음에 600리터가 남았다는 얘기는 나간 물의 양이 몇 리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400리터가 되도록 하는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간 물의 양이 지금 y잖아요. y에 400을 대입해주면 400은 5x니까 x의 값은 80이구나. 결국 걸리는 시간은 80분이다. 이렇게 구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호수 두 개를 동시에 틀어서 이제 물을 담기만 하는데 이 문제처럼 한쪽에선 새 나가고 한쪽에선 담고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도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로 선생님이 한 문제 더 준비를 했는데요. 그 문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톱니바퀴 문제가 수와 연산에서 자연수의 성질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쪽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활용해서.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톱니바퀴 A는 톱니의 수가 24개이고 1분에 16번 회전한다 라고 합니다. 톱니바퀴 B는 톱니의 수가 30개고 톱니바퀴 A와 맞물려 돌고 있대요. 간단하게 그려보면 예를 들어 톱니지만 그냥 원 모양으로 표현해 볼게요. A 톱니는 톱니 수가 24개입니다. B 톱니는 A랑 맞물려 돌고 있고 좀 더 크게 그릴게요. B 톱니는 톱니 수가 30개입니다. 그런데 C 톱니는 B 톱니에 맞물려서 80개인 C 톱니가 돌고 있으니까 좀 더 크게 이 톱니 수가 C 톱니가 80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는 B랑 B는 C랑 맞물려 돌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돌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돌면 B는 맞물려서 이렇게 반대로 돌겠죠? 그것과 맞물려서 C는 또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일단 A가 돌면 C까지 돌아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A 톱니수가 제일 적고 그 다음 B, C 순이기 때문에 A가 좀 빨리 돌아도 B는 좀 천천히 돌고 C는 그것보다도 더 천천히 돌 거다. 이 느낌은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자전거 외 체인 여러분들 기어 이런 거 넣어보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5분 동안 톱니 C는 몇 회전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문제가 뭐였지? 쭉 가보니까 A 톱니가 지금 회전하고 있어요. 그것의 힘을 받아서 C는 5분 동안 몇 바퀴를 도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그럼 A는 5분 동안 몇 바퀴를 돕니까? 일단 A는 5분 동안 1분에 16번 회전하니까 5분 동안 80번 회전합니다. 요걸 여러분들께서 먼저 써놓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A가 X번 회전할 때 B는 Y번 회전한다. 그 문자 하나 더 필요하죠.
변수가. C는 그럴 때 G번 회전한다. 이렇게 한번 미지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맞물려 돈다 그랬기 때문에 A 톱니수와 회전수의 곱이랑 B의 톱니수와 회전수의 곱이 같아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한 바퀴 돌면 24개의 톱니가 맞물린 지점에서 지나갈 거 아니에요? 두 바퀴 돌면 48개, 세 바퀴 돌면 72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맞물려 돌리면 B도 똑같이 톱니수와 회전수의 곱이 이쪽에서의 곱과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식으로 써보면 24 곱하기 X랑 30 곱하기 Y가 같아야 돼요. 톱니수와 회전수의 곱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B톱니와 C톱니 사이는 또 30톱니가 Y번 돌 때 80톱니는 G번 돈다. 그 곱도 서로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원래 따로따로 식을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A톱니에서 힘을 받아 돌고 있을 때 C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A톱니와 C톱니에 관한 식을 따로 빼서 만들면 되겠고, 이렇게 둘이 같고 이렇게 둘이 같으니까 양끝 둘도 서로 같을 테니까 24x가 80g다 이렇게 한번 식을 잡아보도록 하고요. 자, 결국 우리가 요 식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A가 5분 동안 80번 회전해. 한마디로 A가 80번 회전할 때라는 얘기는 A의 회전수를 x라고 놨으니까 x가 80일 때의 g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 요 식에서 양변을 80으로 나누면 80분의 24x가 g죠? 그러니까 g가 결국 이렇게 표현됩니다. g를 x에 대해서 표현해보면. 그리고 요걸 좀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보면 8로 나눠보면 10분의 3x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고요. 분모분자를 8로 나누면 여기에서 x의 80을 대입해 주시면 결국 g는 10분의 3 곱하기 80이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그죠? 24번 회전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C는 몇 회전한다? 24 회전한다. 예상했던 대로 A가 좀 많이 돌아도 C는 천천히 도는구나 라는 걸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하고 기본적으로 오늘 문제들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함수의 활용 문제는 먼저 변하는 양을 x로 그리고 그 x에 따라 변하는 양을 y로 두죠. 자, 그래서 그 x하고 y가 정비례하면 y는 ax, 반비례하면 y는 x분의 a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